에어드롭을 위해 가스피가 싼 폴리곤 체인으로 민팅하려 하니 메인넷을 변경해주세요. 여기서 몇 퍼센트나 알아들으셨나요?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해보면 쉬운 것들인데도 낯선 단어와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선뜻 NFT에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FT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크게 블록체인과 NFT의 기본 개념, NFT 제작 및 거래 관련 용어,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기타 암호화폐 용어와 커뮤니티 은어까지 순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 장부인데요. 그냥 장부가 아니라 한 장 한 장이 블록화되고 암호화되고 체인처럼 연결되어 네트워크상에 분산 저장된 장부입니다. 같은 장부를 모두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보증이나 통제 없이도 신뢰가 보장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탈중앙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폐를 만들면 중앙은행이 필요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화폐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는 크립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활용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비트코인은 화폐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던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개발자가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약까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특정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코딩해놓고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원리인데요. 이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이더리움은 마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큰 네트워크를 메인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메인넷 위에 구동되는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탭 또는 D앱이라고 부릅니다. 메인넷상에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기축통화로 쓰이는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쓰이는 코인을 이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더리움과 이더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둘 다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넷 위에 구축된 개별 뎁들도 그 내부에서 가치를 주고받기 위한 별도의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이것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지만 결혼식장에서는 필요 현장에 들어갈 때 원화가 아니라 식권을 내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더리움, 원화가 이더, 식권을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받은 식권 한 장과 친구가 받은 식권은 서로 바꿔도 밥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보통의 일반적인 토큰들은 이렇게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식권이 메뉴가 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가령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식권이 오직 한 장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식권을 갖고 싶어 경쟁을 하겠죠? 하지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토큰은 토큰인데 다른 것과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부릅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 정보를 새겨 넣은 것이 우리가 흔히 거래해야 하는 NFT가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최소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블록으로 생성해 체인에 추가해야 할 텐데 이를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채굴을 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부르고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나 팁을 가스피라고 부릅니다. 이더리움 가스피는 기위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것은 기가웨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을 소수점 18단위까지 나눈 가장 작은 단위를 웨이라고 부르는데 10억 웨이를 기가웨이, 줄여서 기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더리움의 가스피를 말할 때는 주로 기위라는 단위를 쓴다는 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상의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지면 채굴자들은 아무래도 팁을 많이 주는 사람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밤늦게 택시를 잡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가스피가 일정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활용에 새 지평을 열었지만 최신 기술들에 비하면 속도도 느리고 가스피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채굴 시 전력 사용량이 커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이것을 이더리움 2.0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체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NFT 아티스트가 관심 가질 만한 체인은 솔라나, 폴리곤, 테조스, 클레이든, 테라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체인들도 열심히 성장 중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카카오에서 개발한 클레이트는 최근 국내 NFT 시장에서 그 쓰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가스피가 필요합니다. 가스피는 해당 메인넷의 기축통화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에서 NFT를 제작하려면 이더가 필요하고 클레이튼에서 NFT를 제작하려면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더는 국내외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실 수 있고 클레이는 빗썸과 코인원, 바이낸스 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전송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나 메타버스 등 각종 블록체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때 통합 아이디
기기처럼 작동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핫 월렛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콜드 월렛으로 나뉩니다. NFT 작업을 위해서는 핫 월렛을 쓰고 그 중에서도 메타마스크라는 월렛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타마스크는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인넷을 지원하니만큼 꼭 필요한 지갑입니다. 클레이트는 PC의 경우 카이카스, 모바일의 경우 클립 지갑을 많이 씁니다. NFT를 사고 파는 플랫폼을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내 작업물을 NFT화하는 작업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팅된 작품을 판매 상태로 등록하는 것을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NFT나 코인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을 드롭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초의 드롭을 제네시스 드롭이라고 하며 이벤트 목적으로 무료 증정하는 것을 에어드롭이라고 합니다. NFT 중에서도 스포츠 카드처럼 수집이 목적인 NFT를 컬렉터블 NFT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기 좋은 NFT 프로젝트를 PFP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PFP는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배치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을 제네레이티브 아트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제네레이티브 PFP는 클립토펑크입니다. 최근에는 BAYC가 가장 핫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크게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고 올릴 수 있는 곳과 초대로 가입할 수 있는 곳,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나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오픈시, 라리블, 민터블 등이 있습니다. 오픈시는 처음 한 번만 가스비를 내면 되고 라리블과 민터블은 만들 때가 아니라 구매할 때 가스비를 지불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셋 다 창작자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영역을 넓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운데이션에서는 작품이 팔리면 해당 작가에게 초대권을 3장 주는데 다른 아티스트는 이 초대권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허들이 있는 만큼 작품의 퀄리티는 높지만 가스비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 노운 오리진, 메이커스 플레이스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작가를 선정하는 곳은 선정된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도 높고 작품 가격이 비싼 작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클립드롭스, 업비트 NFT 등이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생겼고 대형 거래소마다 마켓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가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의 강자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 쇼타임은 많은 플랫폼의 NFT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곳입니다. 자신의 콜렉션을 메타버스 갤러리로 만들어주는 온사이버도 유용합니다. NFT 아트 쪽에서는 메타버스 전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메타버스는 클립토 복셀입니다. 최근에는 디센트럴랜드에서도 전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샌드박스는 아직 제대로 오픈하진 않았지만 큰 기대를 모으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그 외에도 솜니움 스페이스, 스페이셜, 게더 등에서도 종종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꼭 몰라도 되지만 아신다면 관련 뉴스나 새로운 소식 접할 때 도움이 되실 듯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토크노믹스란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경제 생태계를 말합니다. 다오란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 집권적 주체 없이 특정 규칙이나 참여자들의 투표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최근에는 NFT를 바탕으로 형성된 다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P2E는 게임을 즐기면서도 돈도 버는 것을 말하며 최근 NFT 게임 관련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ICO란 주식 공개를 뜻하는 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코인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이 코인의 취지와 목표, 현황, 로드맵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합니다. 코인이나 NFT를 처음 발행하는 시점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며 줄여서 활이라고 부릅니다. OG는 올드 갱스터의 약자로 초창기 멤버, 즉 고인물을 뜻합니다. 클립토펑크처럼 비싼 초창기 PFP를 소유한 사람들을 OG라고 많이 부릅니다. NFT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용되는 SNS인 디스코드는 줄여서 디코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넘어갔던 기초 영어 파트를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셨어도 이렇게 한번 쭉 훑으신 다음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 편안한 단어가 되어갈 것입니다. 다만 제가 IT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짧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